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님들의 중개수수료 청구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중개의뢰 및 매매계약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 청구에 관해서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요, 원고는 공인중개사님이셨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었습니다. 피고 2, 피고 3은 2018년 6월 5일 학교법인 일송학원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별지 1 기자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받았고요. 2018년 7월 31일 일송학원과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별지 2 기자 같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보겠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가 일송학원을 소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절충하는 등 피고들과 일송학원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선 및 중개하였음에도 2018년 6월 5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하고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알선 또는 중개사무를 위임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하던 중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원고를 배제하는 바람에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686조에 따라 법정 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또한 원고는 피고들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 조건과 관련된 의사를 전달하면서 매매 조건을 조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사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법 제61조에 따라 법정 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원고는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중개수수료, 그게 인정이 안 되면 민법상의 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 그리고 상법 61조에 따라서 법정 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에 대한 판단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2조 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중개 의뢰인들이 중개수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정도에 상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이제 원고의 청구가 사실상 기각했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경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병원이에요. 병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송학원은 2001년경부터 피고들로부터 위 건물 2층 및 3층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 2, 피고 3에게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 의사를 내비쳤다. 피고 3은 미국에 머무를 당시 이 사건 부동산 103호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중개 행위를 해오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받아 처음에는 한국에 가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다른 부동산에도 이미 매물로 나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3은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원고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매도할 것을 알아보고 있는지 문의하였다. 원고는 2018년 5월 3일 병원에 전화를 하여서 행정부 원장인 소혜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고 매매대금은 85억 원에서 2, 3억 정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병원 측은 원고의 위 전화통화를 통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 2, 피고 3 부부는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 날인 2018년 5월 6일 병원을 방문하여 소혜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원고가 제시한 금액과 같은 금액인 85억 원에서 2, 3억 원 정도 감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소의 1은 2018년 5월 6일 피고 2, 피고 3을 만난 자리에서 2018년 5월 3일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였는지 물었고 피고 2, 피고 3은 원고에게 중개 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 또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 후 소의 1은 일성학원 재무팀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제의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소의 1은 2018년 5월 8일부터 수차례 원고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원고에게 재단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으며 2018년 5월 21일 통화할 당시에는 원고에게 건물주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건물주로부터 직접 매도 의뢰를 받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의뢰를 받았는지 여부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했던 거예요. 일성학원 재무팀에서는 2018년 5월 21일 예전부터 자주 중개 의뢰를 해온 공인중개사인 소의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가격과 조건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일성학원에서는 다른 중개사님한테 결국 맡긴 겁니다. 소의 2는 그러니까 다른 중개사님이죠. 2018년 5월 23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3차례 피고 2, 피고 3을 만났는데 2018년 5월 23일에는 피고 2, 피고 3이 소의 2에게 매매 대금을 82억 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두 번째 만났을 당시에는 소의 2가 피고 2, 피고 3에게 매매 대금을 더 낮춰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임차인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고 2018년 5월 31일에는 소의 2가 임차인들 명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매매 가격을 70억 원으로 하자고 제의하자 피고 2, 피고 3이 이에 동의하였으며 2018년 6월 5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다른 공인중개사님이 이제 거래 조건을 다 협의를 하시고 일을 좀 많이 하시게 된 거예요. 피고 3은 2018년 6월 5일 오전 원고로부터 관련 전화통화에서 안 그래도 원고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다면서 일성학원과 직접 가격 협의를 해서 70억 원의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어젯밤에 자녀들이 80억 원은 몰라도 70억 원에는 안 팔겠다고 전화라고 한다고 하면서 오늘 일성학원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70억 원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물었고 만약을 대비해서 명도에 대해서는 피고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정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원고가 지금 당장 계약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그럼 어쩔 수 없이 일성학원에게 매도하여야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또 매수자를 구해달라고 하면 원고분 입장에선 당연히 지금 당장 계약할 사람이 없겠죠. 상황이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피고 2, 피고 3은 2018년 6월 5일 병원 행정부원장실에서 소의 1, 소의 2의 입회하에 일성학원과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들 중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 4, 피고 6에 대한 매매 권리 권한을 입증할 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하여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8년 7월 6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일성학원을 상대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2, 피고 3, 피고 1, 피고 5는 2018년 7월 31일 병원 행정부원장실에서 소의 1, 소의 2의 입회하에 일성학원과 사이에 별지 2, 이제 두 번째 계약서죠. 2018년 6월 5일자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년 6월 5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년 7월 31일 일성학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한편 소의 2는 2018년 8월 3일 일성학원으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으셨어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을 것을 승낙받아 병원 행정부원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의사를 처음 전달하고 여러 차례 매수사를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계약이 체결되거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다른 중개사님이 이제 그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병원 측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주로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및 신의 측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개 의뢰인과 중개 약정을 하고 공인중개사법상 규정에 따라서 중개 업무를 한 후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고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법한 중개 행위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중개 약정을 하였다거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매매 대금이 70억 원에 이르는 비교적 큰 규모의 계약인데도 원고는 서면으로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0.9%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금액을 절충하거나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등 계약 체결 과정에 이 원고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오히려 피고 2, 피고 3이 수차례 매수사를 표시하던 일성화군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매도 의사를 표시한 다음 여러 차례 일성화군의 중개 의뢰를 받은 소의 2를 만나 매매대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문제를 협의, 조정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의 2, 그러니까 다른 중개사님이 입회하여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서면서 교부 등의 업무를 제공하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고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따른 보수 청구 부분은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중개 업무를 위임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보수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은요. 상법 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는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686조 제1항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노력을 제공한 때에는 보수를 기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는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상거래 통념에 부합한다고 보아서 인정되는 규정이다. 근데 살피건대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들이 상법 제61조에서 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법에 규정된 보수로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산지방법원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제 공인중개사님이었는데요. 2020년 6월경에 소외 회사의 중개 의뢰 또는 부탁에 따라 피고들은 매도인들이었어요.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도록 권유하였고 피고들은 해당 부자 건물을 소외 회사에 총 112억 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 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수수료 청구가 부인된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 동영상 66번 동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따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 당시 이제 법원의 판단 근거가 뭐였냐면 공인중개사법 32조는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위법 2조가 중개업체를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로 중개업을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위법 25조, 25조의 2, 26조, 30조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 입지 등을 확인하고 중개가 성사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 보존하며 중개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조항 보시면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법 2조 벌써 정의 규정에 중개업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의뢰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도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조항 자체가 지금 의뢰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전제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조는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도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작성하게 돼 있죠. 그리고 30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 그러니까 중개에 관한 얘기가 계속 들어가고 이 중개는 결국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제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32조 중개수수료 등은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의뢰라는 말이 이렇게 기본 전제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중개사님들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 깊이 있게 잘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이미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의뢰요. 그러니까 의뢰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챙기셔야 돼요. 자,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 의뢰를 받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 전화 녹취 등으로 중개 의뢰 의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업무를 위임받지 않거나 의뢰인과 중개 의뢰 약정을 하지 않으면 중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도 매물로 내놓았으니 여기에도 매물로 내놓겠다는 말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꼭 의뢰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중개사님들이 다 중개하고 싶은 의사가 있죠. 그런데 그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면 중개업자가 매도 의사 및 매도 희망 가격을 전달하고 여러 차례 당사자와 통화하면서 매수 의사 등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매매 계약의 금액을 절충하거나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등 계약 체결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보수 청구는요. 중개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의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 인정이 되고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수 청구는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업무를 위임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의 규정에 따른 보수 청구는요. 중개 업무로 인해 당사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개수를 받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정리해봤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중개 의뢰를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중개 업무를 제대로 잘 진행을 하셔야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실무에서 꼭 응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